비문학 17강입니다. 자, 우리 17강부터는요, 교재 뒤쪽에 고난도 모의고사 쭉 5문제씩 한 강좌당 15분, 20분 요 정도 풀 거예요. 5문제씩 나눠서 풀 거고요. 성에 안 차시는 분들은 짧으니까 쭉쭉쭉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죠. 고난도 모의고사 교재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카페에 요거 고난도 모의고사 4회 PDF로 올려놨어요. 그 B4 사이즈로 돼 있는데 A4로 뽑아 보셔도 되고요. 좀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크게 B4로 이렇게 저기 문구점 같은 데서 출력해서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목이 회복이 안 되네요. 자, 교재 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90쪽이고요. 자,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일치 문제네요. 선택지 빨리 봐야죠. 자,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겠다 했을 때, 자,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그러면 승소, 수강료, 기한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기한과 조건 모두 그랬으니까 각각 둘 다 확인해야 되네요.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모두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에 계약의 해제 조건 덧붙이면 조건이 실현됐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킨다. 그 다음에 4번에 기판력이라는 거 얘기하면서요.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일단 기판력 나와 있는 거 찾아야겠네요. 쭉 읽어 나가면요. 이문단 쪽부터 한번 볼게요. 이문단.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필요한 개념만 보면 되겠죠. 일단 이 문단에요. 우리 교재 기준이에요. 7번째 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 그러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됐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바로 확인될까요? 선택지 1번이 기한 얘기하고 있는데 기한은 뭐예요?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1번에서 자, 승소하면이라는 것은 이건 가정이니까 확실히 발생할 사실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오히려 승소하면이라고 했을 때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1번이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답은 금방 보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 기한과 조건은 모두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 어쨌든 기한도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거. 그 다음에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을 그랬으니까 장래에 의존하도록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 덧붙이면 효과 소멸시킨다. 뭡니까? 해제 조건 소멸 나와 있고요. 아직 4번이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 왜 3문단의 5번째 줄 한번 보죠. 기판력 얘기하고 있죠.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 우리 3문단의 밑에서 셋째 줄이에요. 10번째 줄인데 밑에서 셋째 줄 맨 끝에 보면 같은 이렇게 이어지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 없다. 그러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가 모순되는 판결이 존재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해가지고요. 4번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다음에 2번은요. 순서 배열 문제인데 까다롭습니다. 좀 까다롭죠. 일단 선택지 보죠.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나 아니면 다로 시작하고 있네요. 두 개 비교해 보죠. 나 보니까 형식주의 영화는 현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표현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그다음에 다 보니까 자,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진실의 표현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형식주의자들은 물질 세계의 표면을 왜곡시킴으로써 이것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일단 다의 핵심은 형식주의자. 그 다음에 나의 핵심은 형식주의 영화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머지에서 한번 찾아보죠. 지금 가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와 있죠. 이런 스타일 해가지고요. 이런 형식, 그죠? 이런 형식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아방가르드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가 앞에는요. 이런 스타일 그랬으니까 어떤 형식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야 할 텐데요. 나하고 다 같은 경우에 이런 스타일이라고 받을 만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일단 다른 데서 찾아봐야겠네요. 일단 라하고 마보죠. 이와 같은 영화 중에는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영화 앞에 이와 같은 영화에 해당하는 어떤 범주가 나와야 될 거고요.
색선 형태로만 표현된 완전히 추상적인 것도 있다 해가지고 앞에 언급된 영화에 또 다른 것이 도 추가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 보면 자 때문에 현실의 소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한다. 이것이 하나의 뭡니까? 형식, 방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이걸 안에서는요. 마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가가 나와야 되죠. 왜곡하고 이미지 조작하는데 가. 이런 스타일, 그죠? 이런 스타일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아방가르드 영화 그 다음에 뭐로 이어져야 돼요? 라. 이와 같은 영화 중에는 아방가르드 영화 중에는 추상적인 것도 있다라고 추가가 돼야겠죠. 그래서 일단 나와 다 중에 뭐가 앞에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마가라 순으로 되어 있는 것 찾아보죠. 그러면 마가라 순으로 되어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2번밖에는 없네요. 따라서 나 다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마가라로 확실하게 이어지는 거 요거 2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에서 찾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연결되는 순서 잡으신 다음에 선택지에서 걸러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물론 우리 교재 2번은 좀 까다로운 축에 속합니다. 3번 한번 가보죠. 기억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기억이 도덕 상대주의고요. 자 일단 기억 바로 이후에 보면 자 도덕 상대주의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서로 다른 문화에는 서로 다른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전제로부터 도덕성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기억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문제점 지적하는 방법도 1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일단 요 한계 때문에 화면의 한계 때문에 인용하진 않았는데 우리 왜 1문단에 마지막 세 줄 보세요. 1문단의 마지막 세 줄 보시면 도덕 상대주의의 오류를 드러내려면 이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을 때 우리가 동의하기 힘든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거죠. 도덕 상대주의에서 내리는 어떤 결론들이 있는데 이 결론에 우리는 뭐 동의하기 힘들다. 즉 도덕 상대주의의 결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해 주면은 기억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문단에서 도덕 상대주의의 결론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1번부터 따져볼게요. 사람들은 고대 신분제 사회보다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가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이거 뭐하고 연결될까요? 찾으셨어요? 셋째. 그죠? 자, 이를테면은 도덕적 진보라는 개념이 도덕 상대주의에서는 의문시 된다. 즉, 더 나아진다는 설정이 불가능한 건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고대 신분제 사회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더 좋아졌다, 더 진보했다고 우리가 실제로 생각한다. 그래서 셋째, 그죠?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대 견해가 1번에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번 볼게요. 사람들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인사를 감옥에 가두는 국가에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나라의 문제에 항의하는 건데 이건 둘째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둘째 보면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런지는 그 사회의 기준만을 참조해야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도덕 상대주의에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도덕 상대주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3번 보시면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관용적인 사회가 반유대적인 사회보다 더 낫다라는 거. 이건 바로 첫 번째 거하고 관련되는 거죠. 자, 다른 사회 관습이 우리 사회 관습보다 그죠?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이를테면은 이거 관용적인 사회가 반유대주의 사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러면 뭐예요?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열등하다, 낫다라고 우리는 실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견해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3번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남아있는 게 4번밖에 없기는 한데요. 자, 사람들은 그죠? 자,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이상의 이게 중요하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이상에 부합하기 위해서 개혁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물론 개혁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이건 가만히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이상에 부합하는 거니까 이건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견해를 보면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 사회의 기준만을 참조해야 한다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이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회의 기준이고 그 사회의 기준에 맞추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 상대주의의 입장이 오히려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요. 도덕 상대주의의 결론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 우리는 반대한다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4번은 오히려 두 번째 입장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4번은요. 문법적인 문제기는 한데 엄밀히 얘기하면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제시문의 근거가 주어져 있죠. 그죠? 우리 일단 화면에 인용된 문단은요. 4문단하고요. 5문단이에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보죠. 1번 보니까 딤체가 짐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국외음화는 형태에서 내부에서 일어났다. 물론 우리가 요거 3문단 보시면요. 그죠? 3문단 셋째 줄 책으로 같이 보세요. 과거에는 국외음화가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5문단 보면 이 딤체, 짐체라는 것은 뭐예요? 5문단에. 그죠? 김치의 과거 형태는 딤체였고 이게 현재 뭡니까? 김치니까 그러면 보세요. 김치의 요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국외음화가 일어난 건데 이건 그냥 형태소 내부가 되는 거죠. 두 개의 형태소로 나뉘지 않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김치의 치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죠? 치의 모음이 본래 요거 애였기 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외음화는 뭐예요? 이 문단 보니까 디귿 국외음화 그 다음에 기역 국외음화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국외음화는 여기 써볼게요. 그죠? 디귿 계열이나 아니면 기역 계열이 그죠? 기역 계열이 뭐예요? 이 앞에서 뭐로 국외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디귿 계열이나 기역 계열이 이 앞에서 지읒 계열로 바뀌지 않고 디귿 기역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인데 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치읓이잖아요. 그러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과는 아예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국외음화는 모음 이와 관련이 있지 어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앞부분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디귿이나 기역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얘는 원래부터 치읓으로 그대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정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3번에 짐체가 김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언중은 짐체를 기역 국외음화가 일어난 형태라고 생각했다. 보세요. 우리 왜 마지막 문단에 보면 자, 잘못된 규정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김치의 과거 형태는 원래 딤체였었고 그러면 이런 거죠. 해보면 딤체였었고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뭐가 됐어요? 짐체가 된 건데 근데 언중이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형태를 원래 형태로 교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원래 형태로 교정하려면 딤체가 돼야 되는데 원래 형태를 잘못 생각해서 언중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짐체가 그죠? 기역 국외 디귿 국외음화가 아니라 기역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짐체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돌리려면 딤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규정해서 기역의 김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죠. 그죠? 기역이 지읒으로 바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규정할 때 원래대로 돌리는 형태에서 김체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죠?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김치의 본래 형태가 요거 딤체였고 형태소 내부에서 디귿 국외음화가 사라진 후에 의가 이로 변화했다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제시문에 비슷하게 언급하고 있는 게 있죠. 3문단에 보세요. 그죠? 한번 보세요. 일단 국외음화가 일어났을 법한데 그렇지 않은 단어들은 뭐예요? 디귿 뒤에 오는 모음이 원래 이가 아닌 다른 모음이었다. 그러면 여기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를테면 그죠? 마디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마디였고 뭐가 사라졌어요? 국외음화가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의가 이로 변했기 때문에 얘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남았다라는 것이 그러면 김치 같은 경우도 원래
이가 아니라 의였고, 그죠? 이 마디처럼 의였고 국의 음화가 사라진 다음에 의가 이로 바뀌었다면 그냥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딤체라는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됐겠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죠? 선택지 2번에 국의 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국의 음화는요. 기역 국의 음화, 디귿 국의 음화 두 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치에서 국의 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얘가 이 치에 있는 요 초성이 디귿이나 기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2번처럼 설명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엄밀하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려면 기역이나 디귿 계열이 이 모음 앞에서 기역이나 디귿 형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얘는 원래부터 치읓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 문제 푸시면서 선생님 김치의 치의 치읓이 원래부터 국외음이기 때문에 그죠?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시문에서 국외음의 범주를 지읒 계열 정도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의 근거에서 2번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5번까지 마저 가볼게요.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이 뭐예요? 자해는 정의보다 사회 존속을 위해서 덜 중요하다 그러면 결국에 그죠?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가 존속하려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좀 볼게요. 그죠? 우리 왜 산문단 한번 보시면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둘째 줄 끝에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기적 행위가 억제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기적 행위를 억제하는데 사람들의 동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정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산문단이 이것도 봐야 되죠.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하기 쉬움으로 결국 보복 감정을 초래하게 돼서 정의에 대한 침범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문단에서 정의가 그래서 사회 존속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남들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를 침해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일단 1번부터 걸러보죠. 사회 존속을 위해서는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왜 지금 제시문에서 이타적 행위라는 것은 뭡니까? 자해하고 연결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사회 존속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해가 아니라 정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타적 행위의 확대하고는 관련 지을 수 없어요. 그다음에 2번에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자해도 지켜진다라는 거. 그냥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죠? 정의가 지켜질 때 자해가 지켜진다는 얘기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3번에요. 동감을 얻을 수 없는 이기적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이 이기적인 행위가 정의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한번 보세요. 동감을 얻을 수 없는 이기적 행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죠. 보세요. 우리 사문단 보면 그죠?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뭡니까? 이기적인 행위가 억제되는 게 뭐예요? 정의죠. 그러면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뭡니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동감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이기적 행위가 허용이 되는 거죠. 이게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감을 얻을 수 없는 이기적 행위, 즉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산문단에서 뭡니까?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를 침해하기 쉽다.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회 존속을 위해서는 뭐예요? 정의가 중요하다 해서 3번은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4번에 인간은 자해보다 정의와 관련된 행위를 요거 비교치 더 도덕적인 것으로 여긴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문단 같이 볼게요.
첫째 줄에 행위자의 행위는 이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요. 이타적인 것, 이기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이 된다라고 나와 있지 어떤 것이 더 도덕적인지라는 비교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4번도 그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차분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17강은 요 정도까지 하죠. 그죠? 바로 이어서 18강에서요. 6번부터 10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